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항정리 집중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전기 공식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항정리가 안 돼서 식을 못 구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식 잘 적용해서 문제 주어진 조건 잘 숫자 넣었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원하는 값이 저기 반대편 식에 있네. 이러면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더라도 이 식이 왜 이항 정리가 돼서 이렇게 바뀌고, 아니 이 친구는 또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이항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이항 정리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하기 앞서서 약속 하나만 드릴게요. 절대 이런 식의 풀이법을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A 플러스 B는 C다. 그래서 뭐 B는 C분의 A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C 곱하기 D는 뭐 D, 자 B 곱하기 뭐 A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D를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C분의 BA, 이런 전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 수학을 공부하시고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오래전에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체로도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숫자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내용 준비했거든요. 10가지의 이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VA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그 VA라는 전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공식에 의해서 KCL이거든요. 뭐 우리 지금 그거 할 건 아니니까 그 공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까지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공식만 알면.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했어요. 이게 KCL에서 나온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 놓고 VA를 구해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이 VA가 지금 두 개인데 이거 이항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묶음을 보셔야 돼요. 8분의 15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묶음이죠. 마이너스까지. 그리고 8분의 VA는 이렇게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4분의 VA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VS 다시 마이너스 3은 이렇게 한 묶음이죠. 이 자체가 0이래요. 그럼 이 식에서 VA를 구하려면 이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항 정리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하나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즉 VA만 남기고 싶은데 굉장히 분모가 까다롭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엔 0이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혹시 8을 곱하고 여기에도 8을 곱하고 여기에도 8을 곱하면 요 전체에 8을 곱한 거죠. 왼쪽 전체에 8을 곱했죠. 이러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같이 8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여기에 전체에다가 8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8을 곱하는 거예요. 자, 8 곱했어요. 자, 곱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만 이렇게 8을 곱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도 똑같이 8을 곱해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다 풀어내 보겠다는 거예요. 같이 보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8은 분배됩니다.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셋, 이런 식으로 분배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제가 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8이 마이너스 8분의 15랑 만나면 뭐가 되게 해요? 자, 이거 뭐가 됩니까? 자, 8이 마이너스 10, 다시 8이 마이너스 8분의 15랑 만나니까 8과 8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15만 남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난 거예요. 8이 여기에도 가해져. 그러면 8과 8분의 VA가 만나니까 그냥 VA만 남겠더라. VA.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얘가 지금 8이 한 번, 두 번 주고 마지막 한 번 더 줘야죠.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주면, 자, 4분의 여러분 이거 분자는 VA에 요거 마이너스 두 개 만나니까 뭐예요?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근데 8이 지금 곱해줘야 된다면서요. 이 식에 곱하기 8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V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걸 제가 전개시켜 볼게요. 그러면 2가 두 번 또 전개되죠. 2VA 더하기 6이 되죠. 왜? 하나, 둘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더하기 2VA 더하기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된 거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식이 요거고요.
요 식이 요게 된 거고요. 요 친구가 된 겁니다. 이거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건 뭐래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0에다가 8 곱해야 되네요. 여기도. 여기 는을 기준으로 좌와 우가 나뉘는 거니까. 근데 0에다 8 곱해봤자 그냥 0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항 정리가 이제 뭐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 쉽다. 자, VA는 VA끼리. 그럼 이거 더하면 뭐예요? 3VA가 될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5와 6이 만났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똑같이 0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3VA는 여러분 마이너스 9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예요. VA만 남기고 싶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VA는 9를 3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즉 3VA는 9잖아요. 이 3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VA만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약분이 되네. 그럼 VA만 남았다. 그쵸? 왜냐면 1은 곱해봤자 그냥 VA니까. 그럼 여기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만 3분의 1을 하냐. 나도 3분의 1 해줘. 이렇게 해서 얘가 약분돼서 3이 됩니다. 즉 왼쪽이 뭐만 남았어요? VA. 오른쪽이 뭐만 남았어요? 3. 그래서 VA는 뭐다? 3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항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거 KCL 해서 이렇게까지 구하고 이항 정리가 안 돼서 못 구하시는 분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분수 통분하는 거, 약분하는 것까지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가 병렬 합성 저항에서 그 통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문제에서 분명히 물어보죠. 이거 합성 저항 구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병렬이기 때문에 단순히 덧셈으로 이 값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거 그냥 합분해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8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8. 그거는 여러분 두 개만 있을 때, 저항이 병렬로 두 개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저항이 3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합성 저항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RT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합친 게 RT라고 해보면 R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정석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전체분의 1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야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막힌다는 겁니다. 자, 이거 통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요거 분자고 얘가 분모지만 요 분모 안에서도 분자와 분모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덧셈하려고 그러는데 덧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모가 달라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로 합쳐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2에다가 4를 곱해야 되겠다. 그럼 8 만들어지죠. 이거분에 여기도 원래 1이었는데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4에다가 이번에 2를 곱해야지. 그 다음에 1에다가 여기도 2 곱해야지. 더하기 8은 8이니까 그냥 냅둬야지. 이러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거 분의 1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얘 8이죠. 얘 8이죠. 8이죠. 이제 이거 덧셈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2분의 1이잖아요. 어차피 여기 얘 8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했으면 여기 분자에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면 어차피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4분의 1 만들려면 어차피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8을 만드는 과정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공평하게 2를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 8분의 1은 원래 8분의 1이었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다 8이죠. 여기는 뭐예요? 4죠. 여기는 2죠. 여기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분모는 8이고, 자, 분모가 8이고, 분자는 뭐예요? 여기 분자. 이 분자 뭐예요? 이거는 5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음, 죄송합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 나오나요? 7 이렇게 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의 1로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1은 뭐예요 이거? 사실은 요 밑에 1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요 밑에 1이 이렇게 조그맣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모든 숫자는 1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 더하기 5는 뭐 8이죠. 8이다. 그러면 이거 1 숨어 있는 거예요, 다. 1분의 3이나 3이나 똑같아서 그냥 3으로 쓰는 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친구도 밑에 1이 숨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런 형태를 우리 무슨 형태라고 하느냐면 번분수 형태라고 합니다. 번분수 형태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번분수. 이렇게 써요. 번분수. 자, 번분수 형태는 안에 거 곱한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해요. 그러면 안에 거 곱한 거를 먼저 써요. 7 곱하기 1은 7, 1 곱하기 8은 8, 7분의 8. 그래서 요 RT라는 값은 7분의 8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굉장히 계산 과정이 막 복잡하고 그렇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처음 보셔서 그런 거고 여러분 두세 번만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이게 내 걸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중간 과정을 나도 모르게 착착착 머릿속에서 생략생략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잘 모르시고 헷갈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는 계산기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기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제로 손으로 해보고 계산기로 하는 거랑은 내용의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했어요. 2옴과 4옴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그냥 하나로 합쳐주세요 라고 하면 합분의 곱하세요. 2 더하기 4, 2 곱하기 4 이거 됩니다. 그래서 결과식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세 개 있을 땐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여기까지 알아보고 3번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I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보통 나오냐면 우리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라 그래서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와, 이거 많이 봤다, 그죠? 그런데 공식은 알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L 값 주어지고 I 값이 주어졌으면 대입해서 계산기 넣고 돌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I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에서 W 값 알려주고 L 값 알려주고 저는 I 값이 궁금한데 혹시 I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와, 난감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항 정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분의 1 Li 제곱이잖아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 제곱. 여기 요 조그맣게 도트 찍어 놓은 거 있죠, 점. 이게 곱셈 표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은 곱셈 표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2분의 1 Li 제곱 뭐 아무 표시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곱셈 표시예요. 요 곱셈이 다 생략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뭐 3 곱하기 4 이거는 12. 그래서 3 곱하기 4. 그다음에 3 곱하기 4는 12. 곱하기와 도트 표시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숫자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3, 4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34야, 3 곱하기 4야? 헷갈리잖아요. 그 숫자끼리 있을 땐 요 두 개만 씁니다. 그리고 문자끼리 있을 땐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li잖아요. li 되고 L 곱하기 i 되고 L 곱하기 i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숫자끼리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항 정리를 해야 되는데 i 값을 구하려면 요 i만 남겨야 된다고요. 우리 i만 남기는 여정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i만 남길 거냐? 거슬리는 친구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거슬리는 애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거슬려요 지금? 일단 2분의 1이 나 좀 없애주세요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 2분의 1을 없앨 겁니다. 왜? i만 남길 거니까. 그럼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를 곱하면 불공평하다고요. 여기 왼쪽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죠. 이쪽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곱했다면 왼쪽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2가 요 2랑 약분되죠. 그래서 사라졌어요. 얘는 약분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슬리는 친구 누구예요? 자, 하나씩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L 거슬려요. 나 L 필요 없어요. 지금 I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L을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L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평하게 왼쪽에도 L분의 1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이 친구 L과 L이 사라지죠. 오케이, 여기는 사라지는 거 없다. 이제 식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왔네요. 자, I 제곱만 남았죠.
i 제곱이 남았습니다. i 제곱. 그럼 왼쪽엔 뭐만 남았어요? 이 친구들이 남았네요. 여러분 이거 L분의 1 곱하기 2W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2W가 어차피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3분의 8 곱하기 뭐 7이 있어요. 이거랑 3분의 8 곱하기 7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요 2W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L분의 1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니까 2W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곱셈 표시 생략하고 썼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식을 우리가 깔끔하게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i 제곱은 L분의 2W 그냥 요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것이냐? 절대 안 됩니다. 왜? 아니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i 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제곱이 붙어있네. 여기서는 제곱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요.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요. 근데 왼쪽 루트에 있으면 이제 분위기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도 공평하게 루트 씌워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약분되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 약분이 됐으니까 i는 L분의 2W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이 W 값이 얼마입니다. 숫자로 알려줄 거고 이 L 값이 얼마예요?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거랑 요 있는 값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i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i 값을 구하는 여정을 천천히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소거해 보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3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우리는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L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인덕턴스식 Li는 n파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Li는 n파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인덕턴스 관련된 공식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L값 구하래요. 우리 이 공식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이항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3번 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니까 좀 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원하는 거 뭐예요? L값이라고요. 원하는 거 빼고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i가 너무너무 거슬립니다. 그러면 i분의 1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i 사라지죠. i가 멋지게 이렇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뭐만 남아요? L만 남았어요. 근데 오른쪽에도 공평하게 i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i분의 1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L은 오른쪽에 남은 식 뭐예요? i분의 n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어차피 이 n 값을 줄 것이고 파이 값도 줄 것이고 i 값도 줄 겁니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올바른 결과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공식을 알아도 이항 정리가 안 되면 이 내용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항 정리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저항 R이 9ohm이고 임피던스가 15ohm일 때 XL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요. 임피던스는 분명히 R 더하기 J의 XL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크기 값을 구해야 되니까 크기는 임피던스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해주는 게 크기 구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뭐 절대값 구한다 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것을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뽑아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고민이에요? 임피던스가 분명히 주어졌고 R 값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XL 값이라고요. 근데 XL 값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항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임피던스의 제곱은 여기 전체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가 사라지거든요. 루트가 사라지면서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좀 나왔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XL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XL만 남겨요. XL은 제곱이죠. XL의 제곱은 R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는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XL만 남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루트가 들어가서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임피던스 값은 15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R 값은 9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계산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XL 값이 되는 것이죠. 이 XL 값이 그래서 결국엔 요 값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요거는 왜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지 않나요? 이거는요, 제곱이 지금 요 마이너스 형태로 두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벗겨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피던스 제곱의 루트 혼자 있으면 이거 벗겨지죠. 이거 그냥 Z로 나오죠. 만약에 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벗겨지죠. 그런데 임피던스 제곱 지금 형태가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루트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이 둘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루트를 벗겨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과 확장되는 내용으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피상전력 구하는 거 혹시 아세요? 피상전력? 피상전력 똑같죠? PA는 어떤 P 더하기 J의 PR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것도 PA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P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제곱을 해요. PA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 남기고 이 친구 넘겨서 PR 값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루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이것도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를 PR로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 하고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잘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섯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L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 공식이죠. 그래서 E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는 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방향성을 따질 때고 방향성 따지지 않을 땐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L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이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리고 L 값은 인덕턴스가 되고 요 T는 시간이고 I는 전류인 건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요 D는 뭐냐? 이거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다고요? 아, 여러분 그래도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궁금한 걸로 하고 이게 D가 뭐냐면 델타의 약자예요. 델타. 그러면 우리가 그걸 T분의 DI 즉 델타 I,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D로 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삼각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문자죠 어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D의 의미가 궁금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얼마만큼 변화했어? 자,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시간의 변화량 자체의 값을 몇 초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 이것도 전류의 변화량이 몇 암페어입니다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값은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L 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이 공식을 알고 있어도 못 풀죠. 이항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L 값만 남기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거 너무 거슬려요. 없애볼게요. 자, 그럼 곱하기 어떻게 할 거예요? DI분의 DT를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이 친구 약분되고 이 친구 약분돼서 L만 남네. 그런데 불공평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에도 마찬가지로 DI분의 DT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L은 2 곱하기 DI분의 DT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항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그러면 I값, DI값 알려주고 DT값 알려주고 E값 알려주면 L값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6번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 7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내용 보겠습니다. R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환상 솔레노이드의 어떤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기 기능사에서 전기 이론 파트에서 나오고 전기 자기학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공식은 보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H는 2πr분의 NI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H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R값 구하라고 하고 H랑 NI 알려주면 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이항 정리가 어려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R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R만 남겨볼게요. 일단 거슬리는 것부터 없애볼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NI분의 1을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분명히 약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천천히 한번 해 보자고요.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럼 여기도 n i분의 1 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저는 요거 2파이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2파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와 2 여기 2파이와 2파이가 사라지죠. 2파이 요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좌측에도 2파이를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을 일단 1 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것과 이제 없어진 것을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얘 다 살아남죠. 그다음에 요 우측엔 누구만 살아남아요? r분의 1만 살아남죠. 왜? r이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정리해서 써 볼게요. n i 분의 2 파이 h가 될 것이고 이것은 뭐라고요? r분의 1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r값이라고요. 그러면 r값을 구하려면 요 녀석 그냥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r이 되죠. 근데 이 친구를 위아래 뒤집었으면 얘도 위아래 뒤집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 파이 h분의 n i로서 쓸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는 n값, i값, h값 알려줄 거예요. 그 값 계산하면 r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냅두고 하나하나 소거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항 정리 연습하시는데 좀 훈련되시라고 좀 복잡하게 돌아간 거고 이렇게 바로 가셔도 돼요. h는 2 파이 r 분의 n i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r 값이잖아요. 저 r 값을 그냥 바로 넘깁시다. 어떻게? r을 곱해요. 그럼 약분 되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r 해줘야 되죠. 그럼 지금 rh는 2파이 분의 ni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린 r만 남기고 싶으니까 여기에 뭘 곱한다고요? h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여기도 h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약분되죠. 그럼 좌측에는 r만 남고 우측에는 2파이 h분의 ni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아가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내용 보겠습니다. y결선에서 vp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VL은 성간전압이고 VP는 상전압이에요. IP는 상전류고 IL은 선전류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y결선에서는요. VL은 루트 3 곱한 것과 같아요. 어디에? VP 값에. 그리고 IL은 IP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직렬 접속이니까 어차피 이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VP와 VL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Y결선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VL 값을 알려줍니다. 요 값을 알려주고 너 이 값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요. 즉 VL 알려주고 VP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항 정리가 안 되면 안 풀리죠.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이항 정리라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VP 값을 알려달래요. 근데 VL 값이 지금 뭐 100V래요. 100V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V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식에 의해서 VL은 루트 3 VP죠. 근데 루트 3이 거슬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나눠요. 그래서 곱하기 루트 3분의 1. 정확히는 이제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곱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약분되고 결국엔 VP는 루트 3분의 1의 VL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VL은 100이었죠. 곱하기 100. 정리해서 보면 루트 3분의 100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하시면 이런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내용입니다. D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전 용량, 즉 커패시턴스 공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전율 엡실론이고 이 D가 극판 사이의 간격, S가 극판의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C값, 엡실론값, S값 알려줬어요. 그럼 참 난감하다. 그죠? 이거 이항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을 보면 이항 정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C는 D분의 엡실론 S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 녀석이 결국 이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D값이라고요. 그러면 D를 넘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D를 곱해요. 그럼 여기도 D를 곱해요. 그럼 약분 되죠. 그래서 D, C는 엡실론 S가 되고 이때 우리가 D를 원하니까 D를 위해서 C를 없애면 이렇게 C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곱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없애줘요. 그러면 C분의 엡실론 S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D는 C분의
엡실론 S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엡실론 곱하기 C분의 S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이 정도로 보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내용은 제가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전력 값이 전압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력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항정리와는 조금 관계가 멀지만 이 내용이 어떤 우리가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알았을 때 이항정리와 함께 어떤 콤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특히 처음에 뭐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변화하느냐, 몇 배가 되느냐, 처음 값에 얼마나가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대비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전격의 90% 전압을 인가한다면 전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한대요. 그러면 우리 전력 공식 중에 P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 그쵸?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이게 전격 전압에서 어떤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의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그 값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1kW래요. 1kW라고 하는 것은 1000W가 되는 것이죠. 1kW는 1000W.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조금 장난을 칩니다. 전격의 90% 전압을 인가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장난쳤어요? 전압에 장난쳤잖아요.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전압값에 장난이 들어가니까 이 P값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경된 P값은 저항값 건드렸나요? 안 건드렸나요? 지금 저항값은 안 건드렸어요. 그냥 R로 갑니다. R분의 그 다음에 전압을 건드렸으니까 얼마만큼 건드렸어요? 90%만큼. 이것은 소수점으로 0.95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0.9 V만큼 인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제곱, 여기 전체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냥 V가 아니라 0.9 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계산해보면 0.9와 제곱이 만나서 0.8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제곱이 0.9한테도 가지만 이 V한테도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다시 형태를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거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잘 보니까 R분의 V제곱이 어딘가에서 봤다 그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자 이거 뭡니까? 1000W래요. 즉 이거 대신에 1000W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0.8 하나 곱하기 1000 그러면 810W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저항값에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전 용량 거기에서도 좀 장난치고요. 토크값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그러면 처음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를 알고 있으면 우리 그 내용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 내용부터 10번 내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제가 최대한 어려운 내용 다 빼고 어떤 문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기 공식으로서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만으로 모든 수학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모든 수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수학적 내용, 특히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전기 공부의 질이 완전히 향상될 겁니다. 특히 전기 기능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산업기사, 기사분들은 실기 가서 실제로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항 정리도 손으로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이 내용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